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40살이 된 남자입니다. 앞자리가 4가 되니까 되게 싱숭생숭한 것 같아요. 이때까지 살아왔던 과거가 머릿속에서 영화 필름처럼 스쳐 지나가더라고요. 그러면서 얼마 전에 있었던 일이 생각이 났습니다. 사위는 원래 백년손님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저희 장모님은 저를 환영해주지 않으셨습니다. 저희 집안과 아내 집안의 형편은 비슷해요. 풍족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너무 빈곤하지도 않는 정말 평범한 형편이었죠. 그래서 아내는 결혼을 하고 나서도 경제활동을 계속해야 했고 저 혼자서 돈을 번다면 많이 빠듯한 정도입니다. 아내에게 프로포즈할 때에도 멋지고 능력 좋은 남자는 아니지만 그래도 너를 평생 사랑할 수 있다고 말했죠. 늘 아내에게 경제적인 부분에서 제가 부족하고 듬직하지 못해서 많이 미안해요. 제가 아니라 더 능력 좋고 멋진 사람을 만났다면 아내는 결혼하고 취미 생활을 하면서 자기 시간을 보내도 되잖아요. 그래서 늘 아내에 대한 미안한 마음을 가지면서 아내에게 헌신을 다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내심 장모님도 자기 딸이 고생하는 건 싫으셨는지 제 형편을 아시고는 내키지 않는 듯한 눈빛이더라고요. 저도 장모님 마음 다 이해합니다. 어느 부모가 자기 자식이 고생하길 원하나요? 장모님도 자신의 딸이 결혼하면 팔자 펴서 내조만 하길 원하셨겠죠. 그래서 결혼 승낙을 받는 것도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저는 돈으로 장모님의 마음을 돌릴 수는 없었고 제 헌신과 노력을 보여주며 장모님의 마음을 겨우 돌렸어요. 매일같이 찾아가면서 밥도 해드리고 청소도 해드렸고 꽃도 사다 드렸죠. 장인어른과는 일찍 헤어지셔서 혼자 지내시는 장모님이 외로우실 것 같아 말동무도 많이 해드렸어요. 저의 오랜 노력 끝에 저는 결혼 승낙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저와 아내는 모두의 축복 속에서 결혼식을 올렸어요. 저희 형편이 얼마 되지 않으니 신혼여행은 서울로 갔습니다. 다른 부부들은 하와이나 발리같이 외국으로 갔는데 저희는 형편이 넉넉하지 않아서 서울로 갔어요. 저희는 지방에 살아서 서울을 자주 가보지 않기도 했고 어디를 가는 것보다 아내와 같이 있는 것에 의미를 두었습니다. 너무 고맙게도 착한 저희 아내는 토 한 번 달지 않고 서울로 가는 것을 받아들였죠. 아내는 제가 감당하기도 벅찰 정도로 착하고 멋진 사람이었어요. 저희 부부는 저희의 신혼여행지를 만족했지만 누구보다 안이 꼽게 본 사람은 바로 장모님이었습니다. 그래도 비행기 타고 외국으로 갈 신혼여행이지 어디서 기차를 타고 신혼여행을 갈 생각을 하냐면서 저를 혼내셨거든요. 저도 그 마음 다 알지만 이미 결혼식 준비한다고 큰돈을 써버려서 저희는 여행 경비가 부족했어요. 저는 친정 부모님이 두 분 다 돌아가셔서 물려받는 재산도 없었고 장모님도 저희 결혼에 단 한 푼도 지원해 주시지 않으셨기 때문에 오로지 저와 아내의 돈으로만 결혼식을 올려야 했습니다. 그래서 많이 부담도 되었는데 이렇게 혼내시기까지 하시니 많이 속상하더라고요. 우여곡절 끝에 신혼여행을 갈 수 있었습니다. 신혼여행 내내 너무 행복했고 이대로 시간이 멈췄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아내와 단둘이서 모르는 타지에 있으니까 믿을 사람은 서로밖에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때 행복을 몽땅 즐겨야 했습니다. 저와 아내는 신혼여행이 끝나고 서울 기념품을 사서 처갓댁에 방문했어요. 그런데 모르는 남자 한 명이 앉아 있더라고요. 그 옆에는 처제가 있었습니다. 딱 보니까 처제가 만나고 있는 남자 같았고 앞에는 장모님이 하하호호 거리면서 웃고 계셨죠. 한 번도 저한테 그렇게 해맑게 웃으신 적이 없는데 말입니다. 저와 아내는 집에 들어가서 제대로 인사를 드렸어요. 그 남자를 슬쩍 보니 옷도 비싸 보였고 시계도 명품이더군요. 그래서 혼자 속으로 감탄했습니다. 그런데 처제와 그 사람이 결혼한다고 하더라고요. 아직 만난 지 3개월밖에 안 됐지만 서로 너무 좋아서 결혼식을 당장 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저와 아내는 연애 4년 만에 겨우 결혼을 허락해 주셨는데 연애 3개월은 당연히 허락 안 해주실 줄 알았어요.
그런데 장모님의 대답은 의외였습니다. 지금이라도 당장 결혼식을 올리라고 했거든요. 당장 사위로 받아주고 싶다면서요. 저와 아내는 놀라서 장모님을 쳐다보았지만 장모님은 저희의 시선을 무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남자는 선물을 건네면서 별거 아니지만 장모님 생각나서 사왔습니다. 라고 하더군요. 그런데 선물의 퀄리티는 장난 아니었습니다. 최고급 한우 세트에다가 홍삼, 그리고 명품 가방까지. 화려했죠. 저와 아내는 입이 떡 벌어진 채로 감상했습니다. 장모님은 입이 찢어져라 해맑게 웃으셨고 광대가 내려오지 않으시더라고요. 저는 그때 장모님이 저를 사위로 받아주지 않으셨던 이유를 알 수 있었어요. 저와 아내는 서울에서 장모님과 처제 주려고 기념품을 사왔는데 그 명품 선물 앞에서 한없이 초라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주지 못하고 조용히 숨겼습니다. 장모님은 그 남자를 벌써부터 사위 거리면서 칭찬하셨고 저는 안중에도 없었어요. 같은 남자가 봐도 멋있고 귀티가 잘잘 흐르는 남자였기에 저도 인정할 수밖에 없었죠. 그 남자의 직업은 대기업 팀장이라고 하더라고요. 이름만 들으면 다 아는 대기업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회사에 있는 물건을 공짜로 줄 수도 있다고 했고 포인트나 상품권을 줄 수 있다고 했죠. 그 남자가 말을 할수록 장모님과 처자의 목소리는 더 높아졌고 당장이라도 결혼을 시킬 기세였습니다. 장모님의 허락을 받는 건 무척이나 쉬웠고 처제와 둘째 사이는 한 달 만에 속전속결로 결혼식을 올렸어요. 결혼식도 호화로운 웨딩홀에서 했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건 장모님께서 처제 결혼식에 돈을 지원해 주신 거였어요. 저희가 결혼할 땐 최대한 미루면서 결혼이 파토나길 기다리셨는데 처제 결혼식엔 하루라도 빨리 하라고 난리였습니다. 그런데 그걸로도 모자라 저희 결혼식에 땡전 한 푼도 안 주시던 분이 처제 결혼식엔 돈을 퍼부으시더라고요. 저와 아내는 너무 속상했습니다. 그렇게 확연하게 차별하는 게 티가 나니까 섭섭함을 숨길 수 없더라고요. 그래도 아직 새신랑이니까 장모님이 신나서 그런가 보다 하려고 했어요. 결혼식을 올리고 결혼 생활이 조금 익숙해지면 장모님이 다시 원래대로 돌아오실 줄 알았죠. 그런데 처제는 호화로운 결혼을 하고 신혼여행을 하와이로 갔습니다. 그 정도는 예상하고 있었기에 별로 놀라지 않았어요. 그런데 신혼여행에 장모님을 데리고 간다고 하는 겁니다. 왜 굳이 데리고 가냐고 물으니 효도 차원에서 간대요. 저와 아내는 말문이 턱 막혔죠. 마치 서울로 신혼여행 간 사람은 불효한 것처럼 느끼게 말했으니까요. 아무튼 장모님은 신혼커플 사이에 끼면 안 된다고는 하셨지만 신이 나셔서는 셋이서 같이 하와이로 떠났어요. 당연히 신혼여행 동안 연락 한 통 없으셨고 기념품도 없었죠. 한국으로 돌아와서 여행에 있었던 자기들만 아는 이야기들을 막 하는데 저와 아내는 소외감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래도 꿋꿋하게 이야기를 듣고 리액션도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장모님께서 김서방, 지금 저녁 시간인데 식사 준비는 안 하나? 라고 하시더라고요. 당황스럽긴 했지만 그때는 장모님이 저에게 말을 건네주신 것도 감사해서 알겠다고 하고 바로 아내와 같이 저녁 준비를 했어요. 있는 재료로 준비한 저녁 식탁을 차렸는데 시어머니가 마음에 안 드시는 것 같더라고요. 아, 그냥 외식할 걸 그랬나? 우리 장서방이 저번에 먹여준 그 스테이크집 아주 맛있었는데 라고 하셨죠. 섭섭하긴 했지만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갑자기 제 밥그릇에 있는 밥을 둘째 사위 밥그릇에 다 올려주시면서 많이 먹어야 일 열심히 하지 라고 하더라고요. 한순간에 저는 제 밥을 뺏겼습니다. 그 밥은 밥솥에 있던 마지막 밥인데 말이죠. 장모님, 그거 제 밥인데. 자넨 그냥 찬밥 먹게. 장모님은 둘째 사위와 저를 보시는 눈빛이 확연히 차이가 났고 저는 찬밥과 아내의 밥을 섞어서 같이 나눠 먹었습니다. 아내가 없었다면 눈물을 흘렸을지도 몰라요. 그리고 장모님의 차별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일상 속에서 사소한 차별들도 많이 존재했거든요.
고기 반찬이나 좋은 음식들이 있으면 다 둘째 사위한테 주는 건 일상이었고, 남은 것들은 저 주지도 않으시고 바로 버리셨습니다. 그래도 이런 건 제가 먹지 않으면 되니 참을만 했어요. 그런데 제가 정말로 속상했던 날이 있었습니다. 바로 제 생일인데요. 제 생일은 5월 5일 어린이날이라서 조금 특별하고 기억에 잘 남아요. 둘째 사위가 들어오기 전까지는 장모님에게 말씀드리지 않아도 제 생일을 기억하시고는 소소한 선물이라도 저에게 꼭 주셨습니다. 그때도 조만간 제 생일이니 선물은 바라지도 않았고 생일 축하한다는 말 한마디라도 듣고 싶었어요. 그런데 연락 한 통이 없으시더군요. 혹시 까먹으신 건가 하고 아내와 같이 장모님 댁에 방문해서 식사 자리라도 하려고 했는데 장모님 집에 가니 처제 부부가 있더군요. 그러면서 저희가 온 것을 모르는지 제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아휴, 오늘 빨간 날이라서 우리 둘째 사위랑 둘째 딸 볼 수 있어서 너무 좋다. 장모님, 오늘 형님 생신 아니에요? 어린이날이 생신이라고 들었는데. 맞아. 그냥 알아서 보내라고 해. 지금 첫째 부부가 없어서 하는 말인데 난 사실 첫째 사위 맘에 안 든다. 남자가 말이야, 우리 둘째 사위처럼 능력도 좋고 그래야지. 안 그래? 그건 맞아요. 사실 저도 결혼 처음 했을 때 형님 보고 조금 놀라긴 했어요. 그치? 그래서 어디 내놔도 부끄러워. 그래서 나 동네 아줌마들한테 사위 한 명이라고 말하잖아. 그냥 너만 내 사위 해라. 우리 둘째가 어디서 이런 복덩이를 데리고 왔는지 몰라. 네, 장모님. 전 그 말을 몰래 듣고 눈에서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장모님이 저를 내켜하지 않으신다는 건 저도 알고 있었지만 이 정도일 줄은 전혀 몰랐거든요. 그리고 착하고 예의가 바른 줄 알았던 둘째 사위는 생각외로 많이 당돌하더군요. 저보다 나이도 한참이나 어린데 저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하다니요. 저는 벙쪄 있는 채로 허공만 바라보았는데 그때 제 옆에서 같이 듣고 있던 아내는 화가 많이 난 것 같아 보였죠. 그래서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다 듣고 나서 아내는 화가 난 채로 그들에게 다가섰습니다. 지금 뭐라고 했어? 사위가 한 명? 어딜 내놔도 부끄러워. 엄마는 어떻게 똑같은 사위인데 그렇게 말하면서 차별을 해? 형수님, 똑같은 사위는 아니죠. 제가 지금 형님이랑 똑같단 소리를 들을 급은 아닌 것 같은데요? 그래, 또 왜 우리 둘째 사위 기죽여? 대기업 팀장이랑 중소기업 회사원이랑 같니? 그리고 너 말 잘했다. 내가 첫째 사위보다 둘째 사위가 더 좋다는데 뭐가 문제니? 내가 무슨 틀린 말 했어? 솔직히 첫째 사위 어디 내놔도 부끄럽잖아. 옆에서 처제는 웃으면서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었고 저희 부부가 이상한 것처럼 보이더군요. 저는 한마디도 못했고 결국 아내의 손을 잡고 장모님 댁에서 나왔습니다. 아내는 끝까지 화를 진정시키지 못했어요. 저는 그들의 말을 다시 되새겨봤는데 어떻게 그렇게 당당할 수 있나요? 그날 저는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받았고 그 집에 들어가고 싶지도 그들을 만나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아내도 제 마음을 읽었는지 연을 끊자고 다신 만나지 말자고 해주더군요. 그렇게 몇 주가 흘렀습니다. 그동안 장모님과 처제 부부는 저희에게 연락 한 통이 없었고 진짜로 사이가 끝난 줄 알았어요. 그래서 몇 주 동안 마음 편히 있었는데 어느 날 장모님께서 정말 오랜만에 연락이 오셨습니다. 김서방, 오랜만이야. 좋은 소식 있어서 연락해. 지금 둘째 부분 애가 임신을 했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그냥 알려주려고 연락했어. 얼른 첫째네도 아이 준비 슬슬 해야 하는 거 아니겠어? 내가 손주가 얼른 보고 싶어서 그래. 손주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잖아. 장모님은 저에게 아이를 가졌으면 좋겠다고 압박을 하셨어요. 솔직히 저와 아내는 결혼한 지 몇 년이 되었지만 임신 노력을 안 한 게 아닙니다. 열심히 병원도 다니면서 시도도 많이 해보았지만 임신이라는 게 정말 힘들더라고요. 사실 장모님도 이 사실을 아시긴 하지만 한동안 아무 말이 없으셔서 포기하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둘째가 임신하니 저희가 생각났는지 갑자기 임신 압박을 하시더군요. 그래서 저와 아내는 다시 임신 준비를 시작했어요. 이번에 정말 안 되면 그냥 깔끔하게 포기하자고 하면서요.
그렇게 열심히 병원도 다니고 건강관리도 하면서 임신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조금씩 다시 장모님 댁에도 발을 딛기 시작했습니다. 저희는 임신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기가 생기지 않았는데 처제는 배가 점점 불러오더라고요. 당연히 장모님은 아주 떠받들으셨죠. 오랜만에 장모님 댁에 가보니 처제는 소파에 누워서 하루 종일 놀고 있는데 장모님은 처제가 먹고 싶다는 거 다 사주고 하고 싶다는 거 다 해주고 안마도 해주고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처제에게 임신에 관해 이것저것 궁금했던 걸 물어봤어요. 처제네 부부는 신혼생활한 지 얼마 안 돼서 임신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저희는 벌써 결혼한 지 몇 년이 지났는데 말이죠. 그러면서 궁금한 거 다 물어보고 열심히 시도하고 있는데 마음대로 잘 안 된다며 걱정거리를 말했습니다. 그런데 장모님은 제 이야기를 들으시고는 김서방한테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라고 하더군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아니 요즘 남자들 남자 구실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던데 김서방도 그런 거 아닌가? 딱 보면 몸도 호리호리하고 남자 구실 전혀 못할 것 같은데 병원 가서 검진이라도 한번 받아보지 왜? 라고 하더군요. 장모님께서 하시는 말을 듣고 저는 벙쪄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그런 말을 처음으로 들어봤거든요. 한창 초반에 임신 준비로 바쁠 때 저와 아내는 모든 건강검진을 다 했어요. 그런데 병원에서 아무 이상 없고 건강하다고 했습니다. 근데 장모님한테서 그런 무례한 말을 들으니 속상했죠. 그렇게 몇 달이 지났어요. 갈 때마다 장모님이 저와 아내를 반겨주시지 않으니까 장모님 댁에도 별로 가고 싶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그동안 기쁜 소식이 생겼는데 드디어 저희 부부한테도 축복이 왔습니다. 사실 장모님이 저에게 남자 구실 못한다고 말을 듣고 얼마 지나지 않아 생겼죠. 그런데 그 뒤로 한 번도 장모님 댁에 안 가서 가족들은 아무도 모릅니다. 한창 조심해야 하기도 하고 아직 자리가 제대로 잡지 않아서 어떻게 될지 모르기에 일부러 알리지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몸도 안정되고 어느 정도 배가 불러서 임신 소식을 서프라이즈로 알리려고 했죠. 그리고 마침 그때 처제가 출산을 했다고 해서 장모님 댁에 보러 가려고도 했습니다. 저희 부부는 장모님 댁에 가서 아내의 볼록 튀어나온 배를 보여줬어요. 처제가 임신했을 때만큼의 수발은 기대하지도 않았고 축하한다는 말 한마디는 해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장모님의 반응은 충격적이었어요. 온 신경은 처제가 낳은 아이한테 집중되어 있으셨는지 아내의 배를 보고도 드디어 임신했구나? 그동안 김서방 남자굿이라는 법 좀 배웠나 보네? 라고 하셨거든요. 그러고는 다시 해맑게 웃으면서 처제가 낳은 아기한테만 온갖 정성을 퍼부으셨습니다. 처제네 부부는 뭘 하든 장모님께 환영받는데 저희는 뭘 하든 환영받지 못한다는 걸 그때 깨달았어요. 저희는 기분이 좋지 않아서 잠깐만 있다가 돌아갔네요. 그리고 태교도 일부러 장모님 댁에 가지 않은 채로 집에서만 했습니다. 그렇게 아이를 낳았는데 병원에는 아무도 오시지 않더군요. 저희 아이는 비록 장모님과 둘째네 부부에게 환영받지 못했지만 괜찮았어요. 저와 아내가 더 큰 사랑을 줄 자신이 있었거든요. 솔직히 마음 한켠에는 똑같은 사위고 딸이고 손주인데 확연한 차별이 너무 속상하긴 했지만 티는 내지 않았어요. 저희도 일부러 찾아가지 않은 채 열심히 저희 아이를 키웠죠. 그렇게 한 몇 달이 흐른 것 같아요. 저희는 아이를 키우느라 바빠서 시간이 어떻게 간지 모르겠습니다. 종종 장모님과 처제네 부부가 생각이 나곤 했지만 이 정도로 연락이 없는 거면 정말로 가족의 연을 끊은 거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오로지 아내와 우리 아이에게만 집중하려고 했죠. 근데 어느 주말에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오더라고요. 직업 특성상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자주 오는 편이라 당연히 회사 사람인 줄 알고 받았어요. 그런데 전화 너머에서 들려오는 소리는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아, 여기 경찰서인데요. 지금 김말숙님이랑 사위분이 여기 있거든요. 와서 사인 좀 해주시고 가셔야겠습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둘이서 왜 경찰서에 있지? 싶어서 궁금한 마음에 경찰서로 향했어요. 그런데 경찰서에서는 둘이서 아주 미친 듯이 싸우고 있더군요. 욕설과 막말을 가리지 않고 서로 잘못했다고 싸우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오니 갑자기 장모님이 어휴, 첫째 서방 왔나? 오랜만에 보니 얼굴이 헬쑥해졌네. 라고 하며 갑자기 친절하게 대하시더군요. 마치 제가 둘째 사이가 된 것처럼요. 저는 영문도 모른 채 사이가 정말 좋던 둘째 사이와 장모님과 왜 싸우게 된 건지 궁금했습니다. 그런데 경찰이 하는 말은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바로 처제가 사기 결혼을 당했다는 이야기였거든요. 둘째 사위가 대기업 팀장이라는 말도 다 거짓말이었다고 합니다. 돈이 많았던 이유는 생계 유지를 대출금으로 하고 있어서 그랬다고 해요. 대출금으로 명품도 사고 차도 사고 그랬던 거죠. 처음에는 장모님이 요 며칠 새 지갑에 돈이 없어져서 경찰에 신고를 했다고 해요. 그런데 우연히 둘째 딸이 봐버려서 상황이 커졌다고 합니다. 그렇게 하나둘 드러나는 둘째 사위의 진실을 알고 너무 억울하고 화가 나서 참을 수 없었대요. 저는 솔직히 놀라긴 했지만 조금 통쾌했습니다. 둘째 딸도 그런 사람인 줄 몰랐다고 사기 결혼이라고 하면서 경찰에 바로 신고를 했다더군요. 저는 웃으면서 경찰서에서 사인을 하고 나왔어요. 장모님과 둘째 사위는 여전히 서로 욕하면서 싸우고 있었고요. 저는 싱글벙글 웃으면서 집으로 가 아내에게 모든 사실을 다 말했습니다. 아내는 너무 놀라서 어떡하냐고 걱정했지만 내심 속으로는 통쾌해하는 것 같더군요. 그렇게 저희는 묵은 때를 지운 것 같이 속이 시원해졌습니다. 그런데 얼마 뒤 장모님께서 연락이 오셨어요. 손주가 보고 싶다고 하면서요. 지금 애가 태어난 지 1년이 지나가는데 한 번도 먼저 손주를 보고 싶다고 한 적이 없는 분이 둘째 사위와 그렇게 되니까 저희에게 다가오시더라고요. 사실 예상은 하고 있었지만 이렇게 속이 뻔히 보이는 행동을 하실 줄은 몰랐어요. 저희는 그 연락을 다 무시했고 다시는 장모님을 뵙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결정을 하기 위해 수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도 저희는 과거에 받았던 상처가 너무 깊고 진했기 때문에 가족의 연을 끊기로 했죠.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도 혹시 가족 내에서 차별 대우를 받고 있으면 깔끔하게 인연을 끊길 바랄게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